제가 업체 대표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은 분명 회사의 상황이며 컨디션이 너무나도 좋은데 정책 자금을 못 받았다고 고민을 털어놓는 대표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당연히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겠지만 흔히 말해서 입구 컷이라고 하죠. 기관 상담만 받고 끝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기관에서 정책 자금 상담 받을 때 이것만은 꼭 하지 말아야 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는 대표님 중에 아직 상담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상담만 받고 정책 자금은 못 받았다고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끝까지 시청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떻게 보면은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요. 바로 쫄지 않는 겁니다. 쫄지 않는다. 이게 참 웃긴 얘기인데요. 대표님께서 아무래도 간절한 상황이고 또 대표자와 기업을 평가해주는 기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다 보니까 기관 담당자들 앞에서 좀 쫄아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앞에서는 자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막상 상담하시고 오시면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시면서 풀이 죽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담당자 앞에서 얘기를 못했다는 이유로 안 해주지는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쫄면은 우리가 어필해야 되는 내용들, 그리고 서류로 작성하기 어렵지만 정성평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한 플러스가 없어지기 때문에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 페이스 투 페이스, 사람 대 사람으로서 이렇게 대면했을 때 대표자가 주는 느낌, 뭐 자신감, 신뢰도. 왜냐면은 어쨌든 저금리 대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갚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담당자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신뢰도도 있고 사업에 대한 자신감도 있고 그냥 단지 지금 조금 어려울 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보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금액까지는 담당자의 영향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당하면서도 간절하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담당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오히려 더 해주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방법을 안내해 주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쫄지 말고 자신 있게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과거 얘기입니다. 어떤 대표님들 보면은 정말 잘 나가는 분들 많아요. 뭐 100억 벌었다, 업체도 여러 개 있었다. 정말 대단하신데 단 과거 얘기입니다. 과거 얘기. 내가 5년 전만 해도 뭐 3개의 사업체가 있었는데 예전에 내가 여기서 자금도 받았는데 조금밖에 안 해주더라. 내가 여기 지점장이랑 친구인데 뭐 사우나도 가고 뭐 다 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방금 잠깐 예시를 들었지만 딱 봐도 상담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죠? 오히려 역효과만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에서는 언제를 좀 중점적으로 보냐? 최근 3년을 중점적으로 보고요. 거기에서도 제일 중요한 시기는 바로 현재입니다. 최근 3년 동안의 내용을 보는 것은 기업의 뭐 성장성, 재무의 안전성, 뭐 건전성, 또 기술 개발 정도, 이런 기업의 전체적인 흐름을 확인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현재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 단순한 예로 22년도에 매출이 10억 정도 되지만 대출이 이미 한 3억 정도 있는 A라는 업체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업체가 22년도는 10억, 23년도도 10억, 24년도 6월까지는 매출이 7억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24년도 총 매출이 한 어느 정도인가요? 6월 달까지 매출의 2배인 14억이겠죠. 그러면 이런 업체를 보고 정책 자금을 추가로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줄 가능성이 높겠죠. 아니면 반대로 22년도 매출이 10억이고 대출도 똑같이 이미 3억이 있는 업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22년도 매출 10억, 23년도 매출이 조금 줄어든 8억, 그리고 24년도 6월까지 한 3억 5천 정도. 그러면 24년도 총 매출이 한 7억 정도로 줄어들었죠. 그러면 이런 업체를 보고 기관은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줄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매출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받았지?
라는 생각이 들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매출이 떨어지는 기간 동안에 회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는 전문가랑 상담을 통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상담을 받아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현재 사업자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겠지만 정책 자금 받으려고 뭐 거짓으로 어디 업체랑 계약을 했다 뭐 이런 거짓말 하시면은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참고해야 될 한 일화가 있습니다. 고 정주영 현대 회장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970년대 현대중공업 초창기 때 조선소도 없고 배를 만든 적도 없는 현대 쪽에서 영국 쪽에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배를 만들어 줄 테니까 돈 빌려달라. 당연히 영국에서는 거절을 했죠. 하지만 이 고 정주영 회장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사업 계획서며 땅 사진들 이렇게 가져가서 영국 기업에다가 수주를 요청했고 결국에는 영국 차관의 승인을 받아서 조선소도 짓고 배도 만들었다는 이런 거짓말 같은 이야기. 당연히 지금이랑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적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일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표자의 자신감 또 능력도 있지만 결국에는 거짓말 같은 내용들도 증빙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이런 거짓말 같은 일들도 현실로 만들 수 있어야겠죠. 자, 네 번째로는 무대포 상담 신청입니다. 자금이 필요하셔서 기관에 상담 신청하시는 거 너무나도 잘하셨어요. 뭐 회사의 상황이 워낙 좋은 경우에는 신청만 하면은 막 뚝딱뚝딱 해갖고 수월하게 자금을 받을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일부의 좋은 업체들이 신청하니까 막 그냥 나오던데?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정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의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지도 모르고 받은 자금으로 어떻게 사용할지, 상환 계획은 어떻게 할지 이런 기본적인 상담 내용에 대해서도 하나도 준비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이러시면 정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관 담당자들도 결국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대표가 이 돈을 받아서 결국에 나중에 갚을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관에서 상담을 받게 되면은 그 상담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히 알아보는 정도에서 그냥 그친다면은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담 기록이 두고두고 남습니다. 이럴 경우에 정말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해요. 아예 탈락해서 6개월 후에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1년 후에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미리 준비하시고 연습도 하시고 상담 진행하시는 게 보다 좋습니다. 자, 오늘은 대표님들께서 기관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으실 때 이것만은 꼭 하지 말아야 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영상에 나온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상담하실 때 문제없이 잘 상담하시면 좋겠고요. 혹여라도 현재 대표님 상황에 맞게 진단을 받고 준비가 필요하신 대표님의 경우에는 댓글에 고정 링크를 통해서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업만사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